삼고초려 초가집을 찾아간 유비. 초가집은 세 번째잖아. 인성탄탄 삼고초려. 삼고초려는 귀한 사람을 얻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인다는 뜻이에요. 삼고초려 겉뜻 유비가 제갈량을 만나기 위해 세 번이나 초가집을 찾아가다. 속뜻 귀한 사람을 얻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인다. 옛날 중국에 유비라는 사람이 살았어. 마음이 어질고 큰 뜻을 품은 사람이었지. 유비의 곁에는 친아우처럼 아끼는 관우와 장비 두 장수가 있었단다. 그 당시 중국은 도둑들이 들끓고 황제가 되려는 사람들이 서로 싸움을 일삼았지. 유비는 가난한 백성들을 늘 걱정했어.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백성들을 편히 살게 해야겠다. 관우와 장비도 유비의 큰 뜻을 기꺼이 따랐어. 하지만 유비에게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 훌륭한 나라를 만들려면 용감한 장수와 함께 지혜로운 신하도 필요했거든. 유비는 지혜로운 신하를 얻기 위해 애를 썼어.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 맞이했지. 어느 날 유비는 그 큰 귀가 솔깃해지는 말을 들었어. 와룡강 기슭에 제갈량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습니다. 그를 얻으면 곧 천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갈량은 책도 많이 읽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래. 하지만 서로 싸우기만 하는 세상이 싫어서 깊은 산속에 조용히 숨어 살고 있다지 뭐야. 호호, 내가 얼마나 듣고 또 듣고 싶었던 말인가.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데리고 제갈량을 찾아 길을 떠났어. 유비는 앵두나무가 있는 집 앞에서 물었어. 여기가 제갈량 선생의 집입니까? 아니요, 더 가야 하오. 이번에는 큰 소가 묶여있는 집 앞에서 물었어. 여기가 제갈량 선생의 집입니까? 아니요, 더 가야 하오. 유비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묻고 또 물었지. 그때 지나가던 한 노인이 말했어. 저기 보이는 초가집으로 가보시오. 유비와 관우와 장비는 다가닥 말을 타고 고래만큼 큰 집들, 어마어마하게 큰 문들을 지나 멸치만큼 작은 초가집, 조그만 문 앞에 섰어. 선생님 계시느냐? 유비가 부르자 작은 사내 아이가 문을 열고 나왔어. 선생님은 아침 일찍 나가셨습니다. 사내 아이는 그 말만 하고는 쑥 들어가 문을 꼭 닫아버렸어. 저런 버릇없는 녀석을 봤나? 장비는 콧김을 씩씩 내뿜으며 소리쳤어. 원래 장비의 성격이 불같거든. 관우도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입맛을 쩝쩝 다셨지. 하루 꼬박 달려왔는데 헛고생을 했으니 말이야. 그만 돌아가자. 불쑥 찾아온 우리가 잘못이지. 유비는 빙그레 웃으며 돌아섰단다. 얼마 지나 유비와 관우와 장비는 또 제갈량을 찾아갔어. 이번에는 문이 열려있지 않겠니? 세 사람이 마당으로 들어서자 조그만 마당이 꽉 차버렸지. 선생님 계시느냐? 선생님은 안 계십니다. 마루 위에서 글자를 쓰고 있던 사내 아이가 대답했어. 장비는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 버럭 소리를 질렀어. 뭐야? 우리 유비 형님이 2번씩이나 오셨는데 나와보지도 않다니. 유비가 빙긋 웃으며 장비를 달랬어. 선생님 집에서 소란을 피우면 되겠느냐? 형님, 대돌 위에 신발이 2켤레 아닙니까? 작은 것은 저 꼬마의 것이고 큰 것은 제갈량의 것이 분명합니다.
옆에 있던 관우도 목소리를 높였어. 유비는 얼굴에 웃음을 머금은 채 중얼거렸지. 아직 때가 아닌가 보구나. 다음에 다시 오자. 며칠 뒤 유비는 다시 제갈량을 만나러 길을 나섰어. 형님, 이번에도 못 만나면 어쩌시렵니까? 관우가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어. 지혜로운 분을 모시는데 3번 찾아가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몇 번이고 다시 갈 것이야. 세 사람은 산 넘고 들판을 지나 말을 달려 문이 꼭 닫혀있는 제갈량의 집에 도착했어. 선생님 계시느냐? 유비는 닫힌 문 앞에 공손히 불렀지. 문이 열리며 사내 아이가 나왔어. 선생님은 지금 낮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유비는 조용히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갔어. 제갈량이 일어날 때까지 한참을 서서 기다렸지. 얼마나 지났을까? 잠에서 깬 제갈량이 방문을 활짝 열고 나오며 고개를 숙였어. 먼 길을 오셨는데 이렇게 기다리게 했습니다. 마침내 유비는 제갈량과 마주 앉게 되었어. 유비는 너무 기뻐 가슴까지 다 떨렸단다. 선생님, 이 어지러운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큰 사람이 못 됩니다. 유비는 겸손한 제갈량이 더욱 마음에 들었어. 선생님의 지혜로움은 이미 다 알고 왔습니다. 전쟁에 시달리는 가난한 백성들을 생각해서라도 부디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제갈량은 유비의 부탁을 더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 크고 높으신 분이 보잘것없는 제 초가집을 3번씩이나 찾아오셨으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유비님이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껏 돕겠습니다. 그 뒤 유비는 제갈량의 도움으로 나라를 세웠어. 지혜롭고 어진 임금이 되어 나라를 잘 다스렸지. 유비가 제갈량을 만나기 위해 3번씩이나 초가집을 찾아간 것을 삼고초려라고 한단다. 귀한 사람을 얻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인다는 뜻이지. 사자성어 이야기. 삼고초려. 초가집을 3번 찾아가다. 석삼, 돌아볼코, 풀초, 오두막집, 리어. 삼고초려는 삼국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옛날 중국이 나라 안팎의 전쟁으로 아주 혼란스럽던 시절, 유비라는 사람이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의형제인 관우 장비와 힘을 모았어요. 그리고 학식과 지혜가 뛰어난 제갈량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했지요. 유비는 제갈량을 얻기 위해 3번이나 그의 초가를 찾아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삼고초려예요. 인재를 얻기 위해 온 정성과 예를 다한다는 뜻이랍니다. 결국 제갈량은 유비의 신하가 되어 뛰어난 군사작전을 짜고 훌륭한 외교관 역할을 하여 총나라를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웠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아이에게 삼고초려의 마음가짐 속에 담긴 겸손한 태도, 사람을 대하는 예의에 대해 일깨워 주세요. 마주 논술 이야기. 사자성어 이야기를 읽고 생각을 정리해 보아요. 기억 새기기. 유비가 친아우처럼 여기는 장수는 누구인가요? 유비는 왜 제갈량을 찾아갔나요? 제갈량은 어떤 집에 살고 있었나요? 생각 다지기. 유비는 번번이 제갈량을 못 만나고 돌아가면서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만약 화가 나서 제갈량을 잡아오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 펼치기.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치 유비가 된 것처럼 여러 방법들을 생각하고 말해보세요. 한자 이야기 뜻지 꼭 우승하고야 말겠다는 의지와 투지 의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투지 싸우고자 하는 굳센 마음 들을 문 그 소문이 사실일까요? 소문 들려오는 떠도는 말 견문을 넓히기 위해 여행을 떠났어요. 견문 보거나 듣거나 하여 깨달아 얻은 지식 물을 문 선생님께 모르는 문제에 대해 질문했어요. 문제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 질문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물음 집가 이사 가는 날 가족들이 모여서 가구를 옮겼어요. 가족 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가구 장롱, 탁자 등 집안 살림에 쓰이는 가구 문 뒷문 말고 대문으로 들어가거라 대문 큰 문, 집의 정문 유서 깊은 양반 가문 가족 또는 가까운 일가로 이루어진 집단 또는 그 사회적 지위 마당장 상품을 사고 파는 장소를 시장이라고 해요. 장소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 시장 여러 가지 상품을 사고 파는 일정한 장소 글자자 나는 어릴 때 언니에게서 숫자와 문자를 배웠어요. 숫자 수를 나타내는 글자 문자 글자 우술소 두 사람은 미소 지은 얼굴로 담소를 나누었어요. 미소 소리를 내지 않고 빙긋이 웃는 것 담소 웃으면서 이야기함 다들 폐쇄된 지하실 폐쇄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움 밀폐 용기 밀폐 셀 틈이 없이 꼭 막거나 다듬 열개 신제품 개발 토지나 천연 자원 따위를 유용하게 만듦 혹은 지식이나 재능 산업이나 경제 따위를 발달하게 함 이야기 전개가 산만해요. 전개 열리어 나타남 혹은 내용을 진전시켜 펴나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문 두 짝으로 된 대문의 모습에서 따왔어요. 글자자 집을 나타내는 집면자와 음을 나타내는 아들자가 합쳐져 글자를 뜻하게 되었어요. 어부지리 황새와 조개의 싸움 인성탄탄 어부지리는 둘이 다투는 사이에 제3자가 이익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어부지리 겉뜻 어부의 이익 속뜻 둘이 다투는 사이에 제3자가 이익을 얻는다. 옛날 중국에 연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연나라 둘레에는 여기저기 힘센 나라들이 줄줄이 버티고 있었지. 혹시 조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쩌나? 혹시 제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쩌나? 백성들은 날마다 걱정이 많았어. 그러던 어느 해 연나라에 지독한 흉년이 들었어.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못 살겠네. 백성들의 살림살이는 나날이 어려워지고 백성들의 한숨은 나날이 깊어만 갔어.
때맞춰 이상한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어. 조나라가 병사들을 모으고 있다더라. 병사들이 벌써 국경에 바싹 다가와 있다더라. 백성들은 여기저기 모여서 수군거렸지.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연나라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 왕은 신하들에게 소문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일렀어. 그런데 정말 조나라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허허, 이를 어쩌면 좋을꼬. 왕은 앉으나서나 자나깨나 고민 또 고민이었지. 그러다 마침내 결심을 했어. 사신을 보내 조나라 왕을 설득해보자. 왕은 여러 신하들 중 누구를 보낼까? 이게 또 고민인 거야. 곰곰이 생각한 끝에 가장 지혜롭고 믿음직한 신하인 소대를 보내기로 했어. 이제 내가 믿는 건 자네뿐이네. 나라의 운명이 자네에게 달렸다는 것을 잊지 말게. 소대는 왕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조나라를 향해 길을 떠났어. 길을 따라가면서 소대는 내내 생각에 잠겼어. 그러다 보니 어느덧 조나라에 이르렀지. 소대는 조나라 왕에게 공손히 인사를 올렸어.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네. 조나라 왕은 연나라에 쳐들어갈 속내를 숨기고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었어. 이렇게 훌륭한 잔치를 열어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소대는 조나라 왕과 마주 앉아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지.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소대는 슬그머니 이야기를 꺼냈어. 전하, 제가 이리로 오는 도중 강가에서 커다란 조개를 보았습니다. 그 조개란 놈이 따뜻한 햇볕을 쬐려는지 큰 입을 쩍 벌리고 있더군요. 그런데 마침 하늘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왔지요. 척 보니 다름 아닌 황새였습니다. 황새는 조개를 먹으려고 부리로 콕 쪼았습니다. 깜짝 놀란 조개는 얼른 황새의 부리를 콱 깨물었지요. 황새는 기어코 조개를 쪼아 먹으려 하고 조개는 끝내 부리를 놓지 않으려 하고 둘은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해는 점점 더 뜨겁게 이불거리고 둘은 점점 더 지쳐갔지요. 하지만 조개와 황새는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때 마침 어부가 나타났습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한아름 잡아가지고는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지요. 어부는 황새와 조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이구, 이게 웬 떡이람? 어부는 둘 다 덥석 붙잡아가지고는 횡하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소대는 조나라 왕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지. 만약에 조나라가 연나라에 쳐들어온다면 아까 그 황새와 조개처럼 서로 물고 물려 꼼짝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로움을 얻겠습니까? 엉뚱하게도 다른 나라가 이로움을 얻게 되겠지요. 소대의 말에 조나라 왕은 고개를 끄덕였어. 과연 그대의 말이 맞구려. 연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기로 하겠소. 소대는 기쁜 소식을 안고 연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지. 백성들은 만세를 부르며 뛸 듯이 기뻐했어. 어부지리는 조개와 황새처럼 둘이 다투는 사이에 엉뚱한 사람이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단다. 사자성어 이야기. 어부지리. 어부의 이익. 고기 잡을 어. 지아비 부. 어조사치. 이로울 리. 어부지리는 전국책에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황새와 조개가 맞붙어 싸우는 바람에 엉뚱하게 지나가던 어부가 덕을 본다는 이야기지요. 재주는 곰이 넘고 덕은 사람이 본다는 옛말이 있는데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이익을 얻는다는 면에서 서로 비슷한 뜻입니다.
어부지리와 닮은 꼴 사자성어로는 개와 토끼의 다툼이라는 뜻의 견토지쟁이 있는데 얽힌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어느 날 아주 발 빠른 개가 자신만만하게 토끼를 뒤쫓았어요. 발이 빠른 것으로는 토끼도 빠질 수 없죠. 둘은 쫓고 쫓기며 수십 리에 이르는 산 기슭을 세 바퀴나 돈 다음 가파른 산꼭대기를 5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결국 개와 토끼는 둘 다 지쳐 쓰러져 죽었고 마침 지나가던 농부가 횡재를 했지요. 경쟁사회에서 건전한 경쟁까지 피할 수는 없지만 지나치면 결국 자신애가 해가 된다는 점을 아이에게 일깨워 주세요. 마주 논술 이야기. 사자성어 이야기를 읽고 생각을 정리해 보아요. 기억 새기기. 조나라가 쳐들어올 거라는 소문을 들은 연나라 왕은 어떻게 했나요? 조개가 황새의 부리를 물고 놓지 않을 때 누가 나타났나요? 조나라 왕은 왜 연나라에 쳐들어가지 않기로 마음을 바꿨나요? 생각 다지기. 소대가 조나라 왕에게 해준 이야기에서 조개와 황새는 각각 어느 나라를 빗댄 것인지 말해보세요. 상상 펼치기. 조나라 왕이 소대의 말을 듣지 않고 만약 연나라로 쳐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한자 이야기. 나라국.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요. 국민.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이번 겨울에는 외국으로 가지 않고 국내 여행을 다니기로 했어요. 국내. 나라의 안. 병사병. 성 밖에는 수많은 병졸과 장수들이 모여 있었어요. 병졸. 군사. 군인. 병역 기피 연예인의 소식이 아침 뉴스에 나왔어요. 병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하는 국가에 대한 군사적 의무. 임금왕. 조선왕조 500년. 왕조. 같은 왕가에 속하는 통치자의 계열 또는 그 왕가가 다스리는 시대. 선덕여왕. 여왕. 여자임금 또는 어떤 영역에서 중심되는 위치에 있는 여자나 사물 현상을 이르는 말. 신하신. 왕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 신하의 도리예요. 신하. 임금을 섬기어 벼슬 하는 사람. 임금님은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기로 했어요. 사신. 임금이나 국가의 명령을 받고 외국에 사절로 가는 신하. 길도. 교통사고로 시내로 가는 도로가 막혔어요. 도로. 사람이나 차가 다닐 수 있게 만든 길. 스승님께 제자된 도리를 다했어요. 도리.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 또는 어떤 일을 해 나갈 방법. 잔치연. 임금님께서 성대한 연회를 열어주셨어요. 연회. 축하, 위로, 환영, 석별 따위를 위하여 여러 사람이 모여 베푸는 잔치. 결혼 피로연. 피로연. 결혼이나 출생 따위의 기쁜 일을 널리 알리기 위해 베푸는 잔치. 조개패. 언니는 어패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조개를 먹지 않아요. 이번 주말에 발굴된 어패류, 어류와 조개류를 아울러 이르는 말. 이번 주말에 발굴된 폐총 유적들을 보러 갈 예정이에요. 폐총. 원시인이 먹고 버린 조개 껍데기가 쌓여 이루어진 무더기. 고고학상의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됨. 새조. 윤지의 아빠는 새를 연구하는 조류학자예요. 조류.
몸은 깃털로 덮이고 날개가 있으며 알에서 태어난 척추 동물의 하나. 새무리. 백조의 호수. 백조. 오리과의 하얀 물새. 해일. 요즘 매일 잠을 설치고 있어요. 매일. 하루하루의 모든 날.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 현대인. 일상.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물고기 어류는 물속에서 사는 척추동물을 말해요. 어류. 비늘로 덮여 있으며 지느러미와 부레가 있어 물속을 헤엄쳐 다니고 아가미로 호흡하는 동물의 하나. 물고기. 어망에 큰 물고기가 걸렸어요. 어망.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그물. 이로울리. 바람을 이용한 풍차시설. 이용.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씀. 복싱 경기의 마지막 승리자. 승리. 겨루어 이김. 기쁠희. 환희의 함성. 환희. 매우 즐거움. 경기가 끝나고 승자와 패자의 희비가 엇갈렸어요. 희비. 기쁨과 슬픔.